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저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밸런스까지 꽉 잡아드리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장 마감,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떤 토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이름만큼이나 우리에게 빅수익, 큰 수익을 안겨다 주시는 전문가님이십니다. 바로 빅스 전문가님이신데요. 우리 빅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똑똑한 전략이 이 시장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브리핑을 해주는 뿐만 아니라 당일날 급등주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테마군을 선정해서 우리에게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만 한다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맛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빅스 전문가님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우리에게 하이드롤리튬으로 25%나 수익을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주셨던 박셀바이오, 파이버프로, 그리고 신성-ENG, 네온텍 등등으로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이나 우리에게 수익률을 주셨습니다. 아, 빅스 전문가님 4월 달에만 잘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5월 달에도 이렇게나 수익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5월 증시 격언이 있죠. 주식을 팔고 다 떠나라 라고 하는데 이 수익률만 보면 우리가 5월 달에는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이 주식시장을 이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 파이버프로로 33%나 수익 실현을 하셨고요.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당일날 31%나 수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커피값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빠르게 이렇게 5%씩 당일날 수익을 주시는데요. 또 생방송 도중에 집중해서 봐야 될 이유는 전문가님께서 2주 전에 이 생방송에서 우리에게 엔터주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를 히든 종목으로 주셨는데 공개했는데 우리에게 대원화성으로 19%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로 7% AA 애프터 W로 5%나 우리에게 수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주기만 했다 하면 터지는 이런 종목들들 오늘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입장을 하셔야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의 방법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큰 수익, 빅수익 안겨주시는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이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OLED 관련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OLED 테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납품설로 장중 5%까지 상승폭을 키웠다가 등락을 반복하며 결국 장 마감가에 3.75%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그래서 납품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안 하는 걸까요?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불씨는 로이터 통신에서 터뜨렸습니다. 전일 삼성전자로의 LG 디스플레이 OLED 패널 이르면 2분기부터 납품할 것이라는 보도와 증권가에서도 또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또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OLED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OLED 관련주들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에서 바라봐야 될지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 전환이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긴 암흑기를 지나온 면세점이 오늘 또 모처럼 웃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주요 면세점 3사가 모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인데 최근 들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국제 여객 수요 역시 이 면세점의 실적 반등에 불을 지필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현 시점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리오프닝 안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군이 있죠. 이 관련주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매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바로 주라주라 종목 주라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또 빅스 전문가님께서 어떤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수요일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5월 17일 수요일 굿이브닝 주라벨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시장이 모처럼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2%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이런 상승세 속에서 내 종목만큼은 안 간다 하시는 분들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군들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의 수익률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빅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빅스 전문가님 일단 2주 만에 모셨는데 역시나 수익률이 2주 동안에 정말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불장 아닌 불장이었죠. 새빨간 양봉으로 두 개 다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상 상승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리고 내 계좌가 생각보다 반등 그리고 회복을 크게 해주지 못했던 것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들에게 순환이 돌아갔기 때문에 사실상 불장이어도 내 계좌는 크게 그만큼 수혜를 받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 바로 오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는 꾸준한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한 그리고 내 계좌의 회복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둬야지 여러분들이 이 시장 안에서도 시장의 회복은 물론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도 가능하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도 이런 시장에서 수익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방송 끝나기 전까지 QR코드 찍으시고 노란 톡방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참 뜨겁다 말 못해 불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상승을 했던 시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모처럼 반등한 것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내 계좌만큼은 불장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 집중하시면서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4월에도 이렇게 열의를 하셨지만 이게 4월에만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5월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더 많은 수익률을 우리에게 챙겨주셨는데요. 지지난주 방송에서 우리에게 히든 종목으로 줬던 대원화성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여기 생방송 히든 종목이라고 적힌 종목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 7%, 5%로 우리에게 수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일에도 이렇게 수익을 잘 내시거든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당일날 31%나 주셨고요. 그리고 SMCNC 같은 경우에도 5%,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도 5%를 주셨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그 종목이죠. 15%나 우리에게 수익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에 발맞춰서 수급이 쏠리고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포착해서 정확하게 수익을 내시는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나도 이번 주 시장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0분이라는 방송 시간이 참 짧기 때문에요.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최근에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생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생방송 인증 사진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수익을 보니까 참 이 수익률이 지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히든 종목으로 들고 왔던 종목들은 다 터졌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래서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 들고 온 종목은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인사치레를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짱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또 터지는 종목군들을 들고 오셨나요? 네,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건 잠시 후에 저희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나는 오늘도 이렇게 터지는 히든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신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드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군들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이 불장 속에서도 내 계좌만큼도 불장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마감 시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정말 모처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증시 뭐 방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날이죠. 드디어 증시가 이제 고개를 트는 듯한 반등의 길로 좀 들어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상 최근에 지수가 조금 더 낙폭을 확대시켰던 과정과 오늘 증시가 반등을 했던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시장에서 큰 악재도 기대감도 그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없었던 상황에서도 이런 증시의 변동성 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브리핑을 자세하게 해드리자면은 먼저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오랜만에 종목 상승이 최다수였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 기억상에는 약 2개월 만에 이런 상승률을 보였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장초반부터 동반으로 계속 매수를 해주는 모습 속에 시장이 빨간불을 지속해서 켤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상승 종목 수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었어요. 지수가 이제 그동안 2차 전지만 많이 올랐었던 과정 중에서 2차 전지가 낙폭이 나오게 된 이후부터 사실상 크게 오르지도 않았던 종목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대씩 맞은 거거든요. 지금 많이 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 메리트를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반은 불확실성과 기대감이 좀 엇갈리면서 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먼저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것에 부담감을 시장이 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고 추가 금리 인상 발언 역시도 일부적인 영향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부담감을 안겨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뭐 아무래도 6월 달에 FOMC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0.25%에 대한 인상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은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없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어요. 시장이 부담감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연내에 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연준의 인사들도 연착륙 기대감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불러오는 그런 재료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엇갈리는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약간 상쇄시키는 그런 이슈들이 충돌하게 되면서 오늘 증시는 다소 하락으로 이끌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등이 나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하게 담던 그런 업종들이 있었어요. 어떤 업종일까요? 먼저 전기전자와 화학, 그리고 운수장비, 의약품 쪽을 강하게 매수를 해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기전자, 반도체의 실적 바닥 기대감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은 크게 상승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있어요. 2차 전지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습니다. 대략 1개월 정도. 이 그동안 많이 상승을 해준 와중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폭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에 대한 반등도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 안에서 무턱대고 반등이 나온다고 담는 것이 아니라 왜 다시 반등이 오르는지, 기술적 분석에 의한 반등인지 제로로 의한 반등인지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분석을 해야지만 화학 관련주로도 다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운수 장비가 있겠죠. 운수 장비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이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계속 꾸준하게 담고 있어요. 아마 1, 2개월 동안 계속 꾸준하게 담고 있었던 게 바로 운수 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뭐 현대공업, 구형테크, 성우하이텍, 화신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운수 장비와 자동차 부품 테마 중에 종목이죠. 자, 이 외에도 시장에 하락할 것 어느 정도 대비를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뭘 담아야 될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예정이고, 자,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오늘 양시장 대형주들이 고르게 오르면서 상승을 좀 주도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대규모 선물 매수로 인해서 대형주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수급을 좀 개선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면서 하위 업종들에게 대해서도 꾸준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엔터와 제약 등 대형주들의 강세를 보였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엔터 업종 흐름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여기에 반도체주들도 오르게 되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은 최소 월말까지 이어지는 재료예요. 아직까지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루즈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다만 시장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일정히 경제판을 바꾸는 판도를 바꿀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증시를 대응함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주초 양시장 모두 감에도 진입한 상태입니다. 상승 시도할 종목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오늘만 보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한 번씩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의 캔들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음에 주도 업종에 대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캔들 그리고 종목들 지금 어떤 수급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기 힘드시다면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께 늘상 이 노란톡방 안에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업종을 살펴봐야 되는지 꾸준하게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도 그럼 도움받고 싶고 수익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까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악재 그리고 큰 호재도 없었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인해서 양지수를 모두 끌어올렸는데요.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만큼은 계속해서 소외됐다 하시는 분들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없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 장까지 대비를 해봐야지 않아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한다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4월에도 이렇게 많은 종목들로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주셨지만 5월에도 참 수익을 잘 내셨습니다. 5월 수익률표 보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전략 주신 종목들 오늘 이렇게나 잘 갔고요.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로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YG 플러스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까지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들로도 전문가님께서 15% 그리고 7%의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요. 나도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켜보는 종목군들 알고 싶다. 나도 이런 수익률표들 너무 부럽다. 나도 한번 내 계좌만큼도 이런 수익률의 반의 반 정도라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모든 대응 전략 다 세워드리거든요.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관심 종목을 줄 뿐만 아니라 관심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알려주시거든요.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오늘 생방송 히든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니까 당일날도 이렇게 수익을 잘 내시고 또 생방송 도중에 2주 전에 우리 지금 주라벨에서 얘기했던 종목군들도 이렇게나 수익을 잘 내셨는데 네. 일단 리뷰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군들 너무 잘 갔어요. 먼저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종목들은요. 네. 사실 제가 이제 5월 첫째 주에 주라벨 시간에 나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엔터를 종목들이 들고 있습니다. 오셨죠? 네, 엔터 업종도 그렇고 시크릿 종목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엔터 업종에 펜 엔터테인먼트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히토로 관련주 중에 대원화성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에는 2차 전지. 그때 당시에 2차 전지도 어찌됐든 반등날 가능성도 있고 후발주로 올라갈 가능성들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AFW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 관심 종목, 히든 종목, 노란톡방 직접 들어오셔야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전략 알려드리고 노란톡방에서 전략 매수 타점 잡아드려야 여러분들이 수익 안전하게 챙겨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중에서 첫 번째로 볼 종목 AFW 볼게요. AFW. 자, 저희가 진입했을 때는 이미 상승이 나온 이후였습니다. 상승이 나온 이후 언제 들어갔냐?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자, 정확하게 이때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오르지도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수익을 줬을까요? 2차 전지.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 당시 에코프로가 하락하게 되면서 2차 전지가 거의 뭐 망할 것처럼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살 때 아니다. 2차 전지 그래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후발주 살펴봐라. 에코프로처럼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말고 아래에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유망 종목들 많으니 그런 거 살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AFW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매수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약속 여러분들께 해드렸던 거 그대로 다 지켜드렸어요. 첫 번째 AFW인데 자, 5,100원입니다. 언제 들어갔느냐? 5월 4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주라벨 시간에서 만났던 게 5월 3일이에요. 5월 3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과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방송 시간대 헤어지고 나서 제가 다시 돌아간 다음에 라이브 방송으로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 다 잡아드렸죠. 정확하게 저희가 진입한 구간이 이때예요. 이때 5,100원에 진입했습니다. 약 3거래일 만에 얼마나 올랐죠? 최대 5% 수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5% 하실 수도 있어요. 뭐 5%밖에 안 되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시장이 좋지 않았던 것을 생각한다면은 5%의 수익도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 오늘 불장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시장이죠. 근데 안 그래도 그런 시장에서 그때 당시 하락폭이 나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5%의 수익도 굉장히 달콤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볼 종목은 펜 엔터테인먼트와 대원화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엔터테인먼트를 추천했던 이유,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주목하고 있던 게 엔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엔터를 꾸준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가능한 게 엔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5월 초반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히토로 관련주들이 굉장히 핫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유니온 모티리얼, 삼화전자. 여러분들이 말로만 들어서 지금 딱 그때 그 종목들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유니온 모티리얼 그리고 대원화성 말고도 아래에 있는 종목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정확하게 드렸던 게 바로 대원화성이었습니다. 대원화성.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정확하게 첫 번째 매수 목요일날 4일날 진입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원화성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렸어요. 왜? 갭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 전날이에요. 사실 다음 날이 아닙니다. 전날이에요.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차트상 기술적 분석상 다음날 갭을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갭이 3% 이상 뜨지 않는다면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략 잡아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때 당시에 들어갔어요. 갭이 한 2% 정도 떴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이후부터는 살짝 좀 아쉬웠지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쭉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제가 이 대원화성을 보고 뭐라 말씀드렸냐? 아직 추세 살아있는 종목이고 슈팅 나온다면 상한가도 물론 찍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 상한가 갔어요.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아침부터 수급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죠? 2주 만에 최대 19%의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챙겼습니다. 여러분들이 2주 전에 이 방송 보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셨더라면 히토로 관련주 뜬금없이 갑자기 히토로가 지금 뜰 때도 아닌데 갑자기 떴잖아요. 자, 우리가 왜 이 종목을 아직도 저점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 재료가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요. 히토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아놓고 있는다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엔터 업종의 펜 엔터테인먼트예요. 이게 이 종목은 얼마나 수익을 챙겼을까요? 옆에 있는 뭐 대원화성보다는 크게 챙기지 못했을지언정 그래도 우리에게 9일 만에 이때 당시에 들어갔어요. 이 저점에 있을 때. 자, 그래도 이런 시장 안에서 최대 7%의 수익을 챙겨다 준 종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종목 못해도 5%는 챙길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5% 챙기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아시나요?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 단 3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그 단 3종목으로 2주 동안 수익을 몇 프로를 봤냐? 30% 봤어요. 30%. 딱 3종목으로요. 대단하지 않나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도 그만큼 제가 확실하게 움직여줄 종목들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런 종목들, 나도 이런 종목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나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까지 들어오셔야 제가 라이브 방송 열어드리고 전략까지 잡아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화면 보시고 QR코드 찍으셔서 노란톡방까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같은 경우 불장이었지만 어제 어땠나요? 지난주 또 시장 어땠나요? 정말 지지부진하고 시장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꿋꿋하게 이렇게나 수익을 잘 챙기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 4월에도 수익을 잘 챙겼지만 5월 같은 경우는 주식 격언 나는 모르겠다. 그냥 빅스한테 오면 수익 그냥 주겠다라면서 이런 식으로나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2주 전에 방송에서 우리에게 3종목을 주셨거든요. 이 3종목으로만 2주 동안에 30% 넘게 수익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힘든 장에서도 불구하고 나도 수급이 쏠리고 외국인들, 기관들이 보는 그런 종목들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부러워하지 마시고 모두 다 종목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2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원활한 노란톡방 운영을 위해서 지금 생방송 사진 인증까지 받고 있거든요.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생방송 사진 인증까지 빠르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오늘도 이슈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참 오늘 시장에서 빠질 수 없었던 종목군인 것 같습니다. 바로 네. OLED인데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사실 오늘 OLED가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총 2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떴던 이슈도 물론 있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OLED 업종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첫 번째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자, LG 디스플레이가 이르면 이번 분기 안에 삼성전자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줄여서 OLED라고 얘기를 하죠. 이 OLED TV 패널을 공급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200만 대, 향후 몇 년간은 300만에서 500만 대까지도 이 출하량을 늘린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200만 대, 처음에 추도 물량이 이제 200만 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200만 대가 이 가치로 얼마냐? 이게 이제 약 2조 원의 가치예요. 200만 대가요. 그렇다는 것은 조금 더 늘렸을 경우에는 4조, 5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100만 대당 1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전체 대형 OLED 패널 생산 능력에 약 20% 내지 3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해요. 참고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연도 1분기에 실적이 1조 원의 적자를 봤거든요. 근데 이런 이슈들, 호재들이 터지게 되면서 이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관련돼서 뭐 인베니아, 야스 뭐 이런 OLED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호재는 LG 디스플레이가 떴는데 왜 LG 디스플레이는 가만히 있는데 왜 다른 종목들이 날뛰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움직임이 가벼운 그리고 어찌됐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 납품들을 하고 있는 어찌됐든 OLED 패널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장비가 됐든 아니면 뭐 부품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부품주들이 먼저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청업체들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사실상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만들어낸 모습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이슈냐? 사실 오늘 정부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한다는 소식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OLED 관련주들에게 대해서 되게 호재를 가져다 준 이슈가 하나 떴어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발표들을 할지 그리고 지원과 정책들이 어떤 게 나올 거지에 대해서는 이번 달 안으로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OLED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 달까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 테마 안에서는 지금 OLED가 반드시 껴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에요. 오늘 특징 중인데 인베니아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 이 종목은요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LG 디스플레이가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도 거기 안에 들어가는 뭐 장비나 소재나 부품들이 먼저 움직임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TFT LCD나 OLED 등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장비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요 매출처가 어디라고요? LG 디스플레이예요. 직접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수혜를 받은 겁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도 상한가를 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 내일 조정을 받으리란 보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이 종목을 들어가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크게 움직임을 받지 않은 후발주를 살펴봐야 안전하게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여러분들 수익 리뷰 때 보셨죠? 그때 당시 유니온 머티리얼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대원화성을 들어갔던 이유는 지금 결과만 놓고 보면 아시겠죠? 유니온 머티리얼 저 위에 고점 찍고 지금 절반 이상 내려왔습니다. 대원화성은 이제 출발했어요. 자, 이런 종목처럼 여기에 대해 비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미 움직인 종목 말고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종목, 아직 주가가 바닥에 있잖아요. 오늘 그런 이슈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반대로 이런 차트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종목 굉장히 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고 올라가다가 쭉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올라가다가 빠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에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올라갈 가능성을 놓고 보셔야죠,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어디에 있어요? 자, 저항대와 지지대를 이렇게 그려놓고 본다면은 지금 주가가 지지 구간 거의 바로 위에 있습니다. 빠져도 얼마 빠질 구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얼마나 안전합니까? 낙폭이 제한되어 있지만 상승폭은 확연하게 보이는 종목이잖아요. 자, 5,700원부터 7,000원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는 거예요? 못해도 20% 올라갑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께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 기업 IT기초 화학약품 전문업체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산업공정에 쓰이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식각액과 박리액, 뭐 이런 세정액,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제품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먼저 수혜가 돌아가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타이밍이 놓치면 안 되겠죠. 자, 눌림목 공략을 할 거예요. 이미 상승이 4월 달에 나왔습니다. 눌렸어요, 지금. 그렇다면 다시 여기에 대해서 반등해 줄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진입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직접 잡아드리는 전략을 받아보시고 진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주에, 이번 주 아직 남았죠, 이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지, 움직이는지는 제가 그 다음 방송에서 결과로 보여드릴 텐데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수익까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관련주로 OLED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OLED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가 이 삼성전자에 첫 TV OLED 패널을 공급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고 거기에 플러스 정책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크게 움직인 인베니아 같은 종목 외에 후발주를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후발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은 제한되지만 상승폭은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을 챙겨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5월 달에 이렇게나 히든 종목으로 준 종목군들만 이렇게 세 종목 주셨는데 이 세 종목이 이렇게나 터집니다. 나도 이렇게 오늘 또 주신 OLED 관련주로 얼만큼 터질지 모르거든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공략들, 모든 전략들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2주 뒤에 나온다고 해서 2주 뒤에는 또 얼만큼 터질지 모릅니다.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매도 타점까지 모두 다 받아보시길 바랄 텐데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17분 정도 남았습니다. 17분이 지나면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문이 닫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께서 주시는 히든 종목의 종목명이라도 여러분들 모두 다 확인하고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관련주를 들고 오셨나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두 번째 업종은요, 리오프닝이에요. 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리오프닝 오늘 움직였나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여행 쪽 조금 움직이지 않았나요? 네, 사실 리오프닝은 굉장히 많은 테마들을 포괄하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죠. 이 안에 리오프닝 안에 들어가는 게 화장품도 있고 여행도 있고 항공도 있고 뭐 카지노, 호텔, 면세점, 주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굉장한 많은 테마를 포괄하고 있는 게 바로 리오프닝이에요. 근데 사실상 먼저 리오프닝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은 엔터가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화장품이 지금 그거를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행주가 먼저 올라갔죠.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 사실 리오프닝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자면 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긴 암흑기를 거쳐왔던 이 면세점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이 올해 1분기 주요 면세점 3사가 모두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면세점을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지만 면세점뿐만 아니라 뭐 엔터, 항공, 여행, 기타적인 업종들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팬데믹 기간을 거쳤지만 실적이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감을 동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이것이 불러온 경제 회복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냐? 면세점뿐만 아니라 항공과 여행, 호텔, 엔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품. 여러분들 아마 일주일 전쯤에 화장품들이 갑자기 폭등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코스메티카 코리아나 잉그로드 랩이랑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폭등을 기록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종목들이 사실상 왜 폭등을 했냐? 두 종목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실적이 바닥됐다는 기대감에 지금 실적들이 발표됐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되기 시작하면서 리오프닝 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잖아요. 또 그 긴 기간 동안 리오프닝 관련 업종들의 종목들이 되게 힘을 못 썼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호했던 지금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오히려 이 기간이 끝났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매출의 성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동반이 되다 보니까 리오프닝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리오프닝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타이밍에 단기적으로 공략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성장주들이 먼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지금 주도 업종이 없는 이 타이밍에 리오프닝 공략하기 제격인 딱 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근데 사실 제가 이 여행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보고 있던 게 바로 그레디언트였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이쁘게 잘 잡아놓고 지지와 저항 때도 이쁘게 잘 잡아놓고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언제 드릴까 하고 고민만 하다가 오늘 이렇게 장대 항목을 쏟아내는 걸 보고 탄식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이 종목 얼마나 공략하기 딱 좋은 자리였는지 굉장히 이걸 제 눈앞에서 보는 순간 진짜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자, 그래도 그레디언트가 끝이 아니잖아요. 리오프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테마를 포괄하고 있는 테마이고 그 안에 수많은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다. 자, 후발주들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관심 종목이에요. 자, 이건 어떤 종목일까요? 무공장 제조업체입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무공장 제조업체가 먼저 나왔는데 자, 완제 화장품을 외주 생산해서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업체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거? 화장품 관련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 바닥 따지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색조나 기초 화장품으로 매출 대부분을 수출해서 발생을 시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다 벗게 됐으니까 화장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단숨에 화장 많이 한다고 해서 기대감을 폭등하진 않아도 꾸준하게 매출이 보여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화장을 꾸준하게 계속 하실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바닥을 다져나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하기 얼마나 좋아요. 지금 바닥 잘 다져나가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바닥을 다져나가고 있다는 근거는 윗꼬리들이에요. 윗꼬리들. 자, 계속 수급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첫 번째 테마 OLED 테마에서도 제가 윗꼬리 말씀드렸죠. 바닥 잘 다져나가고 있다고. 이 종목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저항대를 이렇게 지지와 저항대를 그려놨는데 지금 주가 위치가 어디예요? 바닥이에요. 바닥. 떨어질 것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여러 번의 수급이 동반이 되면서 저항대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 돌파 가능성도 역시나 있어요. 그 기대감도 역시나 동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들어가면 못해도 아까 그 종목보다 훨씬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제가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목. 아까 첫 번째 OLED의 관심 종목과
이 화장품 리오프닝에 관심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지 전략과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까지 공개 다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테마 관련주로 리오프닝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이 리오프닝이라는 것 안에서 많은 테마군들이 있죠. 처음에 엔터가 먼저 치고 올라왔다면 오늘 장에서 또 여행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이미 엔터로 우리에게 지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펜엔터테인먼트를 주셨는데 7%나 상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YG 플러스로도 15%나 상승을 했고요. SMCNC 레몽레인으로도 5% 상승 수익을 주셨는데 나도 이 후발주자 리오프닝 후발주자로 전문가님께서는 화장품 관련주를 들고 오셨는데 이 리오프닝 엔터 공략했다면 화장품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말했다 하면 터지거든요. 이 말했다 하면 터지는 생방송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또 다음 주에 오시는 게 아니라 다다음 주에 오십니다. 다다음 주에는 또 얼만큼 많은 수익을 우리에게 챙겨주실지 모르거든요. 그때 보시면서 오늘 들어갈 걸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다다음 주장까지 우리에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첫 번째 관련주로 OLED 관련주를 주셨고 두 번째로 화장품 리오프닝 관련주를 주셨는데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생방송 히든 종목 주라주라 종목이 있잖아요. 네. 이 종목으로는 뭘 들고 오셨나요? 방위산업. 방위산업이요. 네, 방위산업. 이건 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사실 방위산업은 꾸준하게 계속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최근에 이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국제적으로 이제 정상회담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나왔던 테마가 바로 방위산업 테마입니다. 여러 가지 업무 협약들을 체결하기 시작하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매출 성장 가능성 그리고 수주 가능성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방위산업도 시장에서 기대감이 동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 방위산업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매출 성장 기대감이 역시나 있겠죠.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슈가 바로 어제 시간의 거래 시간대부터 있었습니다. 어떤 이슈였냐? 윤석열 대통령이 접견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이 비살상 군사장비 요청을 좀 어제 해왔다고 이 이슈가 나왔어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로나 젤렌스키 여사를 만나가지고 연대와 지지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비살상 무기냐? 여기 봤을 때 구체적으로는 지뢰 탐지 제거 장비나 보급 수소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를 요청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해주길 희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이슈들이 최근에 좀 있었잖아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 살상 무기들을 지원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에 굉장히 좀 부담감을 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이 영부인께서 비살상 군사 장비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방위산업에 대한 호재 가능성으로 좀 다가오게 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이슈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방위산업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냐? 우크라이나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건설주, 건설 기계 관련주들이 있죠. 지금 최근에서 수급이 다시 동반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재건 관련주들 충분히 저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2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장 들어오셔야 제가 2주 뒤에 나올 때 그 전에 이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공략할 수 있겠다 하면 바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받아보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방위산업의 어떤 종목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방위산업 단조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방위산업이라고 써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황을 좀 아까 제가 읊어드렸던 시황을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뭘 주목하고 있다 했죠? 운수장비. 운수장비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수장비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차 부품이라 그랬죠. 근데 이 기업은 방위산업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어요. 자, 첨단정밀 자동차 부품인 엑셀 샤프트와 스핀들류를 제조를 해서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첨단 정밀 유도탄 탄체를 비롯해서 탄도 및 중장비 부품들을 방위산업 업체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방위산업의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움직이기 쉽겠죠. 큰 재료를 두 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슈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슈팅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트, 마지막 차트 볼게요. 자,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해왔어요. 언제부터였냐? 작년 7월 달부터입니다. 작년 7월 달부터 현재까지 대략 1년이 채 안 됐지만 약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저점과 고점을 다져가면서 바닥을 다져나갔어요. 차트를 보니까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차트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들. 바닥을 이렇게 완전하게 다져놨기 때문에 바닥 아니, 다지는 차트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고점에 있는 거 잡아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여러분. 자, 고점에 있는 제가 차트 하나 그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고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살짝 내려왔다고 조정 나왔다고 사가지고 만약에 물려봐요. 이거 다시 올라갈 때까지 기간 길어지죠. 탈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은요, 만약에 안 올라가더라도 하락폭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반대로 얘기했을 때 시간이 예를 들어서 시간이 똑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했을 때 이 종목은 하락폭이 30%가 나올지 40%가 나올지 50%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런 종목은 아래에 바닥을 다져놓은 종목들은 아니 아래에서 얼마를 있든 간에 10% 내지 20% 정도밖에 조정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루함을 좀 안겨줄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요.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똑같은 수익률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까? 심리적으로 특히나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더 느꼈을 거예요. 아,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종목 어디까지 빠질까? 안절부절하시죠? 네. 근데 시장이 하락해도 이런 종목은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빠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종목 10% 빠졌습니다. 10%.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던 예를 들자면 에코프로를 예를 들어볼게요. 에코프로 몇 프로 빠졌어요, 지금? 무섭죠? 위에서부터 지금 30%, 40% 빠졌습니다. 얼마나 비교가 돼요? 안전한 종목입니다. 올라갈 때도 힘있이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방금 전까지 사실상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을 지금 다 설명해 드렸어요. 바닥 오랫동안 잘 다져놨고 지금 저항대 잘 부딪히고 있고 여기에 수급만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올 만한 재료들을 다 갖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 방위산업, 핵심적인 재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만 들어온다면 이 저항대 돌파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4,000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이상의 수익도 가능해 보이고요. 자, 어정쩡하고 상승 나왔다고 그 돌파 매매하겠다고 늘리목 매매하겠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바닥 다져놓은 종목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높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 하반기에도 안전하게 수익을 챙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저랑 만나시게 되면은 이제 6월 달이에요. 곧 있으면 6월 달인데 6월 달에도 손가락 빨고 계시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제가 해드리는 차트 교육, 테마 교육 그리고 종목에 대한 브리핑 다 받아보시고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라주라 히든 종목으로 방위산업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이 두 가지의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정말 예쁘게 바닥을 잘 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잘 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승할 여력은 크지만 하락할 그런 낙폭은 제한적인 이런 종목군들 나도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수익률표부터 보고 오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이 5월 달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수익을 주십니다. 5월 달 표 보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생방송 도중에 히든 종목으로 줬던 종목들 이렇게나 잘 갔는데요. 이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오늘장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히든 종목으로 주신 종목군들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까지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또 2주 뒤에 나오실 텐데 그럼 벌써 6월이잖아요. 네. 5월에도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겨주셨는데 이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전문가님이 또 보기 위해서는.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2분 정도 남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좀 짧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 주 시장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반등 나올 시장이 높은 가능성이 높은데 그냥 지금 가만히 있는다면은 그냥 계좌 조금 회복하고 말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계좌가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놓으신다면 오히려 계좌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도 지금 다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익을 크게 챙겨나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좋은 종목들 준비 많이 해놨어요. 오늘 종목들만 해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종목들이 아닌가요? 그런 종목들 제가 준비해드리고 수익 챙길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큰 수익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진행해봤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